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래도 또 역시 비나분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.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래도 작년보다는 여름이 약간 길어 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약간 더 많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긴 했지만, 역시나 여름이 길어지면 이 다육이들한테 이 다육이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비나분이 생겼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나분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생기는데, 올해는 벌써 화분이 한 3-4개 정도는 나올 정도로 이 다육이들 상태가 그렇게 작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고맙기도 하고, 가을에 참 많은 손이 가겠다, 그리고 많이 바빠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비나분을 볼 때마다 올해도 또 역시 죽은 다육이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다행인데, 이제 그만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긋지긋한 분들도 있겠죠. 아마 거리대에서 비나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다육이 화분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당근에 팔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요즘 제가 당근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식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마 여름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아는 분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라도 좋은 분한테 분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올 여름은 정말 다육이를 계속 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무더웠고, 이 다육이라는 식물이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식물들인데도 이렇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매해 다육이가 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하는데 참 힘든 환경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이렇게 비나분이 생기면 또 다른 식물들이 채워지겠죠. 아마 9월이 지나면 또 화원에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또 예쁜 품종들을 심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매해 그렇게 반복되었고, 지금 시기에 키빙동에 오면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. 그래도 물을 주고 간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면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이 더운 여름 겁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을 줄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비나분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, 9월이 오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제 분갈이를 준비를 하셔야죠. 말복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조금씩 성장을 할 겁니다. 낮에 기온이 아주 높다 그래도 저녁 시간 정도 되면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많기 때문에 분갈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, 분갈이를 하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꼭 분갈이 하기 전에 물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. 물을 너무 안 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또 2-3주를 굶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새 환경에 자리 잡는 것도 힘든데, 또 분갈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름 잘 견디고 나서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을 주셔야 되는데,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만져보시면 단단합니다. 이 정도 상태면 굳이 물을 주고 난 후에 분갈이를 안 해도 되지만, 이 피치 생크림처럼 이렇게 보시면 완전 접히죠. 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얘는 거의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 번 정도 주고 나서 잎이 좀 단단하다 싶을 때 분갈이를 하는데,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면 흙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상처에 침투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해서 물러서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는 잎이 단단하고 흙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는데, 이 가을 분갈이 같은 경우는 봄 분갈이하고 약간 다릅니다. 이 봄 분갈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손대도 얘네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이 가을 분갈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너무 많이 손대게 되면 몸살을 하게 되고 잎이 다 떨구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흙을 약간 털어 가지고 새흙으로 약간 보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장마 때 물을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라
가지고 더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화분이 좀 작을 기존에 있는 화분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를 살짝 업 시켜 가지고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더 많은 성장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, 물을 줄 때 이 잎과 잎 사이에 이 지저분한 검은색 곰팡이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는 곰팡이가 아니고 깍지벌레 똥입니다. 깍지벌레가 발생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,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쳐주는 것도 좋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우에 갈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보통 검은색 곰팡이처럼 이 똥이 발생했을 때는 뿌리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쪽에 하얀색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분갈이를 할 때는 이 뿌리 상태가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. 그러나 이 안쪽에 약간 검은색 똥 흔적이 보이죠? 이쪽 사이에 이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킨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고요. 그리고 잎을 많이 떨구는 그런 다육이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갈이를 가을에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봄 분갈이와 가을 분갈이는 이 흙 배합이 이제 약간 다릅니다. 봄 분갈이는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, 가을 분갈이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안정화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흙 배합법이기 때문에, 이 상토를 많이 넣게 되면 얘네들이 겨울에 추워지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곰팡이가 뿌리 쪽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토는 30% 이상 넣지 않는 게 좋고, 물배습이 좋은 상태의 흙배합법으로 분갈이 흙을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가을 분갈이는 성장을 시키기 위한 분갈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거리대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장마에 비를 많이 맞춘 그런 닭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은 크게 얘네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, 갑자기 또 더워진 상태에서 강한 햇살이 들어오면 이 줄기가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제발 이 기온이 많이 낮았다 그래 가지고 거리대에 있는 덮개를 한 번에 개방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얘네들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. 중간중간 다육이를 보다 보면 잎끝이 노랗게 변한 그런 다육이들이 있을 겁니다. 기온이 높아 가지고 열화 현상이 온 그런 다육이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가을이 온다 그래서 얘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열화 현상이 온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. 바른지 정도 해가 강하게 들지 않는 그런 곳으로 얘네들을 옮겨 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해준다 그러면 이 다육이들이 가을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가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얘네들이 여름을 잘 무사히 맞출 수 있게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 그러면 가을에는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